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와 한국미술치료사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투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의 취약성이 있고요. 이러한 취약성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 자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 in the Rain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의 약자를 따서 PITR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빗속의 사람 검사는 투사 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게 하면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PITR의 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A4 용지 한 장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비, 연필, 지우개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따라 그리게 합니다. 지시문은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내담자가 혹시 질문이 있다면 답해주지 마시고 자유입니다 라고만 하시고 그리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단서도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후 치료자는 그린 순서와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대해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검사의 해석입니다. 빗속의 사람 그림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많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대처 방법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사는 스트레스의 중요성보다 대처 양식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중점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 구름, 웅덩이, 번개 등은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이라든지 비옷, 보호물, 장화, 얼굴 표정, 인물의 크기, 인물의 위치 등은 스트레스 대처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상이 비옷과 장화를 신고 있고 우산을 쓰고 있거나 건물이나 나무 밑 등 보호물 속에 인물상을 가리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인물상의 크기가 크고 인물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있고 표정 또한 밝고 미소까지 띄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인물상의 위치입니다. 화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수록 긍정적으로 되고 대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입니다. 자화상을 반영합니다. 그림 속 사람의 크기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정 수준에서 크기를 나타내면 됩니다. 아마도 화지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람의 표정은 스트레스에 맞서는 표정으로 힘든 표정을 지닌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고 지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나 구름, 웅덩이, 번개 같은 것들은 외부적인 어려움 혹은 스트레스 환경을 의미합니다. 비의 질이나 양은 그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을 반영합니다. 또한 빗속의 사람을 그리라고 했지만 그림 속에 비가 없다든지 빗물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스트레스에 무딘 경우를 나타내고 빗줄기의 양이 많고 굵다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비에 대한 대응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나타냅니다. 즉, 우산을 쓴다거나 처마가 달린 집에 피해 있다든지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내담자가 처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비를 맞고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입니다. 이것은 우산, 비옷, 보호물, 장화, 얼굴 표정, 인물의 크기, 인물의 위치, 나무 등으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기타 부가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릴 수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애정과 지지, 관심 등을 나타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산의 크기는 비에 대한 대응, 즉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산이 지나치게 클 경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에너지를 몽땅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천둥이나 번개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타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스트레스까지 떠맡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림 그려보셨나요? 못 그리셨다면 시간을 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의 대처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준비된 우리 학생 2명이 그렸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남학생이고요. 한 명은 중학교 2학년의 여학생입니다. 2명의 차이가 어떤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세의 여학생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15세의 여학생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단히 양호하고 잘 그렸죠. 자, 투사금사는 잘 그린 것과 못 그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물상이 온전하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인물상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좌우 상하에 치우쳐져 있는지, 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학생의 그림의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표정을 보시면 대단히 밝고 미소 짓는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시나요? 비의 양입니다. 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사선으로 비슷한 길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존재합니다. 이 학생 역시도 여러 가지 연유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은 위쪽에 있는 구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웅덩이 2개, 그리고 동일한 질감, 동일한 방향을 갖고 있는 비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는 적지 않다라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적음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스트레스를 능가한다면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학생의 그림에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우산입니다. 우산이 갖고 있어야 되고, 우산을 그렸을 때 그것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산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우산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어야 되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잘 그리지는 못해도 잡고 있는 그림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소녀의 경우에는 우산을 접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우산은 안 켜져 있지만 우위를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 자원 중에 꼭 볼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보호물이나 장치물을 갖고 있고 실제로 비를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아주 튼튼한, 그리고 완벽하게 비를 막을 수 있는 우위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 자원을 볼 수 있는 표정 또한 밝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도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양은 비교적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지만 대처 자원이 훨씬 능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그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그림입니다. 고등학생이나 대입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가 많음을 나타내겠죠. 공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그림처럼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번개라든지 구름도 그냥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입니다. 시커멓게 칠해져 있고 비가 단순한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는 비가 아니죠. 대단히 긴 것도 있고 진하기도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한번 보십시오. 웅덩이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나 됩니다. 비가 내리는 하나하나마다 작은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여있는 큰 웅덩이도 3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번개도 있고요. 그리고 비를 보시면 본인의 신체를 강타하고 있는, 접촉하려고 하고 있는 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상의 크기는 양호한 편이지만 표정은 고개를 떨구고 있고 표정은 슬픈 듯한 표정을 지니고 있고 온통 옷은 비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처 자원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호물이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함께 살펴봐야 되고,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상담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2가지 그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해석의 방법은 어떤 하나의 특정 짓는 것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대처 자원을 알아볼 수 있는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은 어떤 것이 있고, 이 방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자원 이외에 개발해야 할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